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점심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어느덧 드디어 정말 8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8월 되니까 이제 코스피 예상 밴드 범위가 나오는데 2650에서 3050까지도 삼성증권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들 속에서도 지금 전선구리 전력설비주들 강한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8월에도 이런 섹터들이 다시 한번 또 일으킴을 보여줄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 8월의 포트 어떻게 좀 잡아야 될지 궁금하시면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958-9082번, 문자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튜브로도 여러분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셔서 댓글로도 저희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종목 고민들 올려주세요. 자, 딜사이트 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지금 접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목적 없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들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8월의 첫 거래일 이분과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딜사이트 S 강호진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진짜 저는 네. 전문가님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월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8월의 전망,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주들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미 사실 2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뭐 반도체, 전력 설비 이런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실적이 좋은 것은 당연히 맞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상승분이 다 나왔고 이제는 사실 이런 수급들이 또 다른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나 혹은 실적은 잘 나왔지만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그런 기업들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6%대의 상승을 보여줬고 특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7%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증시도 물론 따라서 오르기는 했으나 뭐 음봉으로 전환하는 종목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익이 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올해 초에 그리고 상반기에 나타났었던 그런 퍼포먼스는 이제는 조금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가권에 있는 종목 혹은 뭐 여러 배, 수배가 올랐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덜 오르거나 아니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종목을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덜 오르거나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별점을 4점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4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 후회요. 8월 첫 거래일이라서 점수를 좀 많이 주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뭐 제가 지난주에 반등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네네. 네, 나오기 전이었는데 별 4개를 드리면서 이제는 반등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별 4개를 드렸는데 이제 오늘이 그 빛을 좀 발하는 날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을 다지다가 오늘 갭상승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미리 좀 담아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발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 4개를 줬고 그래서 미리 좀 담아둔 종목이 있었다. 그래서 고점에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 혹은 눌림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셨더라면 오늘 갭 상승과 함께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었던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먹자 골목이에요? 먹을 거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먹자 골목은 여길 봐도 먹을 음식점, 거, 저길 저기서도 봐도 먹을 거. 그쵸. 그럼 이제 오늘 장의 시장은 그런 장이다. 그런 장이었다라는 어따 거고. 과거형이에요? 네, 이게 일단 오장은 오전에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갔고 네. 물론 지금 한 차례 이제 숨고르게 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금 이제 반등을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수급 이동 형태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강했었던 종목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먼저 올라왔었다가 그게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수급이 조금씩 분산이 되는 그런 네, 모습들이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먹자골목 오늘 오전장에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신 분들이라면 우리 너튜브 댓글창에 저 수익 났어요. 어떤 종목이에요? 자랑도 해주시고요. 종목에 대해서 손실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실 나서 종목 상담 요청합니다. 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세요.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026958-9082번으로 전화 지금 주시면 저희 상담 도와드립니다. 문자 열어놓습니다. 샵 9083으로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튜브 보니까 노을무지개님이 짜가나님 전문가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해주셨고 꿈돌이님, 카니님 다 오셨는데요. 오셔서 궁금증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전화 먼저 받아볼게요. 전화 상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성분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귀여우셔가지고 20대신가요? 10대신가요? 20대입니다. 좋습니다. 또 굉장히 또 빠르게 주식 시장을 또 투자를 뛰어드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키스트고요. 네. 16,000원에 30%입니다. 키스트를 왜 좀 매수하셨을까요? 그 종목 추천하는 거 보고 따라서 샀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샀다. 좋을 것 같아서. 뭐 팬이 있나요? 내가 좀 좋아하는 여기 아티스트가 있나요? 김수현이 있었는데 네. 없으시더라고요. 있는 줄 알고 매수했는데 없다. 알겠습니다. 좀 지금 상황 자체를 보니까 평단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16,000원에 30%. 아, 그렇군요. 손실폭이 좀 있는 종목인다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우리 방송 보다가 사신 것 같아요. 좋다 좋다 하니까 샀는데 김수현이 또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이러면 좀 타격이죠. 그렇죠. 네. 이제 사실 뭐 엔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는데 사실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는 뭐 작품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맞아요.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송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14억을 또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악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는 이 뭐 키스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엔터 사업, 뭐 컨텐츠 관련된 이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좀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제작사,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최근에 엔터주들이죠. 그래서 뭐 SM이나 JYP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인 하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키스트는 물론 이제 배우 쪽에 좀 강점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SM 계열사로서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일단 추가적으로 이제 재무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우선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송으로 인해서 또 이제 14억을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졌기 때문에 또다시 이 영업이익 실적이 또 안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제 20대라고 하셨는데 일찍이 이제 투자를 하신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은데 저도 좀 이 시작하는 이 새싹에게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가슴이 어떤 아픈데, 말이길래 이렇게 또 얘기하시나요?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네. 지금 이 키스트라는 종목을 좀 봤을 때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이 막판에 이제 막바지에 대량 거래량이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 없이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실적까지 더 나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바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조금 가슴 아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5,000원 구간에서 저점이 한번 잡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점 구간에서 이제 소외가 됐었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외가 됐었던 혹은 바닥권에 있고 비교적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로 이슈가 없더라도 이제 이 돈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측면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근데 이제 만약에 5,000원 구간을 또다시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근데 지금 워낙 매수가가 또 높으셔가지고 지금 바로 정리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에 일단은 실적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자. 바로 정리하기보다는 실적을 먼저 체크하고 그 뒤에 조금 더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내가 손절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5,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옮겨서, 왜냐하면 지금 하반기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더 빠르게 만회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종목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시장에서? 2년 전에 됐어요. 2년 전, 2년 그래 좀 전이요. 오래되셨네요. 일단은 하반기 실적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진짜 안 되겠다면 5,000원 이탈 시에는 다른 종목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희 선물 드릴게요. 떡 선물 세트 드릴 예정이니까 전화 끊으시면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또 시청자님 사연 받아봤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빠르게 또 주식 시장에 뛰어드시는 1020 세대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뭐 자녀분과 보신다면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1884번님의 사연 볼까요?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97,000원에요. 비중 50%입니다. 하셨어요. 실적이 좀 아쉽죠. 목표가가 지금 뭐 18%까지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주가 차트도 지금 흐름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앞서 봤던 종목과 케이스와 좀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네. 차트적인 측면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전략 잡을까요? 네, 제가 일단 지난주에 이 2차 전지 관련된 좀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2차 전지 업황이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실적이 지금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뭐 90%대의 하락을 좀 보여줬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도 지금 적자 전환을 한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만이 이제 흑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그마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 아닙니다. 30억대 정도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 또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도 다 적자를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조금은 이 침체기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또 같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 따로 보더라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양극재가 아니라 이제 분리막을 하는 기업이기는 한데, 지금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지금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실적 기반으로 이 모멘텀을 가지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2차 전지 산업도 오르게 되려면 뭔가가 강한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트리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이미 뭐 지난해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기다림만 견딜 수만 있다라면 사실 더 가져가셔도 되고,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종목을 좀 교체를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저점을 깨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적자가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와 함께 또다시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바닥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최저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투심 자체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 보니까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눈에 띄는 거래량이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상승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지게 되면서 이때 이미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중이 50%라고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비중이고 또 가격 자체도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손절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절할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충분히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늘 3% 빠졌다고 비중 추가하고 또 내일 2%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트리거가 작용하는 부분이 뭔가 있을 겁니다. 광물 가격이 올라온다라든지 혹은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비중을 확실하게 지금 이미 50%가 되시기 때문에 아마 하시려면은 추가적으로 50%를 태워서 100%를 채워야 아마 단가가 조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 충분히 기다리세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트리거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문제인 거지 산업 자체가 어두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밝기 때문에 시간을 녹여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884번님께 드릴 수 있는 전략 지금까지 정리해 드렸어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어요?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배도 든든할 텐데 오늘 식사 점심 메뉴는 뭡니까? 오늘 제육볶음 먹었습니다. 정말 우리 직장인들이라면 꼭 또 먹는 메뉴 중 하나인데 좋습니다. 이렇게 제육볶음도 먹었다고 하니까 이제 종목도 배불려 볼게요.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 알려주세요. 네, 종목은 알테오젠이고 네. 매수가는 27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은 10%입니다. 오, 시청자님. 예. 배도 부르고 계좌도 배부르신 거 지금 아닌가요? 지금 노곤합니다. 노곤하죠. 뭔가 이거 자랑하려고 저한테 전화 주신 건가 싶은데 수익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제가 더 구매하고 싶은데 네. 구매해도 되는 건지도 또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비중 확대를 조금 더 원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10%밖에 없는 데서 네, 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여유 있는 우리 시청자분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금 계좌가 두둑해요. 그러나 네. 확대를 조금 더 해도 되나 비중 확대 의견이 좀 이렇게 좀 제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네. yes or no로 대답 먼저 해주신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라면 추가 매수는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10%밖에 안 되니까 또 네, 좀 감질맛이 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아쉬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시장을 말씀드렸던 게 뭐냐,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40만 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물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근데 이미 이 3만 원 구간에서 30만 원대까지 10배거를 달성한 기업이고 어느덧 시총 2위까지 올라온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때 이 박스권에서 그래도 잘 잡으셨기 때문에 수익권이라 지금 더 들고 가셔도 되나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알테오젠이 빠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같이 올랐었던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이 조정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0%의 조정이 하루 만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그런 조정도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칫 비중을 태웠다가 오히려 손실 전환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중 축소보다는 차라리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물론 10%를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중을 가지고 차라리 수익을 지키면서 극대화해 나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이평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구간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이야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중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한번 쭉 들고 가 보세요. 일단은 차익 실현 나오면 이게 손실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유념하시면서 잘 트레이딩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축하드리는 마음 담아서 저희가 또 선물 안 드릴 수 없잖아요. 떡 선물 세트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사연 받아봤고요. 진짜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손실만 있지 않고 수익 보시는 분들도 뭐 얼마까지 가져가야 되나요? 전략 좀 잡아주세요 하신다면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02981-9082번 그리고 문자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너튜브에 남자는 제육이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남자는 알테고네 찌엔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궁금한 부분들 언제든지 댓글창으로 문의 주시고요. 이어서 문자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6517번님 넥슨게임즈 살펴볼게요. 22,000원에 3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이분 역시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시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지금 투자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종목을 잘 꼽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안목이 좀 있다. 네. 넥슨게임즈 그러면 안목 있게 좀 잘 가져갔잖아요. 오늘도 22% 급등세인데 이때 좀 빼야 되나요? 아니면 더 들고 가나요? 지금 봐요, 이제 종목이? 비중이 30% 정도 되셨는데 그렇죠.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 수익을 좀 챙겨 두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왜냐면 지금 거의 고가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윗꼬리 구간에서 또다시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확정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이제 다만 이제 고가권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전 종가상 고가가 이제 28,000원 내지 28,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금 남아있는 비중 가지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 최근에 신작도 굉장히 좀 잘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IP들도 이제 중국 진행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던전 앤 파이터라는 이 게임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PC 게임으로 이 로열티만 한 1조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바일로 이제 중국에서 하반기 내에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더해져서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이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이런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재료, 그러니까 신작이라든지 이런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게 되면서 이런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줬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오늘 또다시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에 힘을 더 실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7월 들어서 굉장히 꾸준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까지 좀 더해진다? 그러면 수급 개선세가 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이 비중을 다 매도하시기보다는 3분의 1 정도만 우선 매도를 하셨다가 이전 고가권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그런 점들을 체크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슨게임즈도 역시나 전문가님이 픽했던 종목, 그러니까 안목 있는 우리 시청자님이신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는 일단 이익 실현하시고 추가 상승분이 더 나온다면 그때 조금씩 이익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볼게요. 이분의 사연입니다. 하나오션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27,500원에 비중은 한 30% 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0958번님께서 조선주 호황인데요.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비중을 더 실어도 될지 아니면 절반 매도하고 절반 끌고 갈지 고민돼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전문가님, 전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야 가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오션이 조선주 안에서도 제일 못 가는 종목 중 그쵸. 하나였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좀 느리게 가는 건지, 그리고 이제서야 좀 이제 백고동 소리를 올리려고 시작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전략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적자를 좀 벗어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미 다른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흑자를 좀 기록을 하고 이제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좀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하나오션이 못 간 이유 여기에 있겠죠. 1분기에 흑자를 기록을 했다가 또다시 2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적자로 다시 전환을 할 이런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를 좀 억누르는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지금 이제 새롭게 뭐 LNG선이나 이런 것들을 수주를 따내게 되면서 앞으로 이 매출 성장성, 뭐 실적 성장성을 좀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될 좀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인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재생에너지나 혹은 이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들이 돈 버는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플랜트 사업들도 사실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이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은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하고 조선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수하게 되면서 또다시 이 적자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이슈를 좀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저점에서 굉장히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27,500원이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단기적인 이 추세의 흐름을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로 그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삼각수렴 상단 구간을 이제 막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나 이 매물대 구간이죠. 이전에. 그래서 32,000원에서 한 33,000원 구간대에서 매물이 좀 있는데 이 구간을 또다시 양봉으로 채워가면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가져가 보셔도 좋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차라리 조선주나 혹은 조선 기자재주 아직 안 간 거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더 탄력적인 그리고 더 효율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재생에너지 플랜트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가를 좀 억누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좀 이슈를 계속 추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적자 기업이었지만 이젠 저점에서 잘 잡았다라는 이런 호평까지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자 살펴볼게요. 4949님의 시프트업입니다. 72,000원에 70%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7만 원대입니다. 4%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평단가까지 오르려면 2,000원 남았어요. 비중 꽤 많거든요. 평단가 때 비중 축소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늘 뭐 4%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매수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축소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 근데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는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올라온 만큼 또 가볍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딱 보시더라도 지금 상장 이후에 바로 차익이 나오고 이 지금 딱 7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매물이 쌓여 있는 가격대가 딱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고 이 7만 원 구간 상단에서 추가적인 양봉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축소 없이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이 7만 원, 적어도 72,500원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비중이 70%나 되시기 때문에 일부는 좀 축소를 하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기관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좀 부담은 좀 덜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고 딱 7만 원에서 72,500원 구간 이 구간만 잘 소화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적어도 이전에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가격대죠.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정도는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7만 원 상단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홀딩을 좀 해보고 나서 72,500원 구간 잘 소화가 되고 있는지 이 점을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4949번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 더 들어와서 살펴볼까요? 3496번님의 사연입니다. 오성 첨단 소재 저 들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1,500원에 비중이 45%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셨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보호필름 만드는 또 종목이기도 한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전문가님. 오일선 타고 너무 가파르게 최근에 올라갔기 때문에 네. 무슨 일이 있나? 호재가 좀 강력한 게 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장기적이요. 단기적. 단기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주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대마와 관련돼서 이슈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오성첨단 소재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해리스 부통령이나 뭐 계속적으로 이 대마와 관련돼서 뭐 정책을 좀 내놓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성첨단 소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마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바이오라든지 뭐 에머리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대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흐름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또 부진했었던 만큼 이런 테마주로 더 수급이 들어왔던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가격대를 굉장히 잘 잡으셨습니다. 1,500원이면 완전 시세 초입에 잡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해도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고 비중도 45%면 굉장히 좀 잘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단기적으로 근데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뭐 11일 평선까지는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11일 평선을 보기보다는 5일 이평선 정도의 지지를 체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일 이평선을 조금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확정 수익을 일부 챙겨두시고 그다음 이제 11일 평선과의 이격을 축소하고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 종목 대마와 관련돼서도 이제 대선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 대선이 11월이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기간까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눌림목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매할 수 있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4848 전략이 맞겠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근데 만약에 이제 단기 이평선들 이탈하면서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다시금 저점을 잡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크게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종목이 한 번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또 거래량도 많이 실렸기 때문에 한 번의 반등은 반드시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수익을 가져가셨다가 또 재진입해서 또 수익을 보시고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마가 대선 테마주기 때문에 11월까지 한 번 더 반등을 주면서 시원스러운 슈팅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저때 타이밍 못 잡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관심주를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번에 또 해결해 드렸고요. 이어지는 또 강진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익률 지금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 픽 술게 맛입니다. 보이시나요? 빙그레 웃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중에서 빙그레는 3%, 케어제는 8%, 서현이야 14%대, 리가켄바이오는 며칠 전까지 진짜 강력한 슈팅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상승률은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그럼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브라보라고 외칠 수 있는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이 우리 딜사이트 S에서 정말 탑 오브 탑의 수익률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1등 전문가 리가켄 바이오로 시원스러운 네. 30% 지금 수익을 보여줬거든요.
기분 어떠신가요? 리가캠에게 한마디 한다면? 리가캠에게 한마디? 네. 사랑한다. 리가캠을 사랑할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들고 계셨다면 강호진 전문가님을 일주일 내내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목표가 이미 도달이 됐거든요. 어제나 네. 엊그제부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가져가요? 더 이상 아니면 그만할까요? 일단은 뭐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 두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 해드리지만 네. 지금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가권에 왔거든요. 약간 그리고 알테오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신고가를 기록하자마자 바로 또 음봉으로 전환할 정도로 차익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투심도 굉장히 좋고, 오히려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더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더 가져가자라는 관점에서 네. 제가 신고가 돌파 매매로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한 번의 큰 흔들림이 나타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반을 한번 챙겨두시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기 이평선, 뭐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구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서 이제 수익 극대화 해나가시면 되겠고, 만약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량 수익 챙겨두시고, 이제 앞으로 또 추천드리는 종목들 따라오신다면은 또 이런 30% 수익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이 10%를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리스크가 낮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너무 욕심내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고점 매매는 좀 우리가 피하자. 네, 그래서 올라갈 종목은 언제든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신고가 매매, 돌파 매매 이런 거 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가캠 바이오처럼 이렇게 좀 시원스럽게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시다면 잠시 뒤에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 원픽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케오젠입니다. 분명히 이제 25,500원까지 터치가 되면 그게 목표가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24,250원에 그러니까 네. 곧 있으면 오늘 안에도 25,500원이 저는 닿을 수도 있다, 터치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지금 네. 급격하게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케오젠은 지금 갖고 계시다면 뭐 홀딩하실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절반은 팔아야 되는 건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7%대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정리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제가 사실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이 25,0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홀딩하시되 다시금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25,000원 구간을 돌파하고 완전히 안착을 했다. 라면은 비중 축소 없이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또다시 25,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으로 다시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절반은 수익을 챙겨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봉 나오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고, 그게 아니라 안착하고 홀딩 계속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쭉쭉 들고 가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케오젠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그럼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님 원픽주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개맛 힌트 만나보시죠. 술개맛 힌트입니다. 초성 종목명은 니은, 시옷, 지읒 세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을까 생각드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근데 사실 오늘은 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쉽다, 그래서 쉽다. 이미지도 그렇고 사실 네 글자만 하셔도 사실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인데 오늘은 네. 또 심지어 세 글자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림이 뭔가 뭐 DNA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뭐 설명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근데 이미 노생각 있어요. 노생각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으시고 낙상좌 있고요. 또 지금 녹십자도 나왔습니다. 네. 여기 정답은 있겠죠? 자, 그렇죠. 정답 뭘까요? 정답은 이제 녹십자입니다. 그리고 댓글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전문가님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읽어주세요. 근데 오늘은 드립이 좀 약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약하시네요. 시청자분들께 드립이 약하다. 네. 여러분들 조금 더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 맘에 드는 댓글 오늘 없음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녹십자 그럼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 녹십자를 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매력 포인트 뭔가요? 네, 뭐 최근에 제가 이 제약바이오 기업을 좀 굉장히 많이 좀 드리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도 섹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는 이 국내에서 많은 산업이 있지만 주도 섹터 역할을 해왔던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투심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전에는 신고가 돌파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바닥권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종목들을 좀 순환매를 노려보자라는 관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알테오젠이나 뭐 삼천당제약,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보였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산업, 이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올랐던 건 아니거든요. 그쵸. 특정 몇 종목에만 올랐었는데 이제는 그 수급들이 조금씩 분산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뭐 진단 관련주들, 백신 관련주들 이런 것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에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중소형주든 혹은 바닥권에 있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서 상승을 보일 차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매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제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알리글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수 시장에서는 판가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난해 12월에 FDA 승인을 받고 이제 올해부터 미국에 좀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PBM에 좀 등록이 됐기 때문에 등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펜트라를 통해서 매출 확대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처럼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 알리글로 미국 수출을 통해서 본격적인 좀 성장,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홍콩 법인을 또 처분하게 되고 또 그 홍콩 법인을 중국 기업에게 넘겼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중국 기업과 계약을 한 게 이제 유통망을 조금 확보해 달라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중국 시장 계속해서 이제 해외 이 판로를 좀 확대시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기업은 이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녹십자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뭐 임상 이슈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미약품과 함께 이 파브리병과 관련된 신약을 지금 임상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임상 재료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십자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사실 어제 이미 음봉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였고 그래서 단가를 높여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 주가가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면 전략이 좀 바뀌나요? 근데 이제 바뀌지는 않고 오늘 뭐 당장의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늘 좀 가파르게 올랐으니 한 번의 차익 실현 정도는 한번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죠? 네, 가격 전략 보기 전에 이제 아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빠르게 볼게요. 시간이 네. 없으니까. 자, 영업이 800억까지 갔다가 300억까지 줄어들었고 올해 600억으로 올라갈 예정이죠. 그래서 1분기까지만 해도 적자였는데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CMO 사업도 추가적으로 진출했으니까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 게다가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이전에 코로나 시기에 53만 원까지 갔던 게 10만 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만 5천 원에서 14만 1천 원 구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고점 구간이 형성이 좀 되어 있는 16만 원 정도로 잡아왔거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이전 지지선 구간 여기죠. 60일 이평선 구간인 12만 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6만 원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라인 녹십자인 건데요. 우리 바스님도 녹십자 홀딩스도 있는데 이 종목도 같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의 염원 담아서 녹십자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또 강원진 전문가님의 종목들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여기서 또 인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진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요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시장 점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업종과 하락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오랜만에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오전 장중에 잠깐 주춤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이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업종 그리고 하락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의 상승 테마는 전력 설비주가 올라와져 있네요. 이 구리 가격 상승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죠. 자,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단연 전력 설비주입니다. 지난 5월에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과 AI 수혜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하락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구리 가격이 다시 한 달 만에 2%대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하마스 지도자가 암살이 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장마 끝물의 전력 우려도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전력 설비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면서 오늘 수급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상단에 KBI 메탈 들어와 있습니다. 19.44% 상승을 켜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뒤를 이어서 대원전선도 9.59%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산일전기 8.95%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 하락을 딛고 있는 모습이죠. 또 뒤를 이어서 설명전기도 이거래일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룡산업 역시 7.42%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어제 상승 업종으로 올라왔었던 댐 건설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 빠지는 기후 대응댐 관련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역시나 살펴보시죠. 자, 해당 테마주 오늘 수급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14개의 댐을 짓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던 댐 건설 관련주였는데요. 그러나 이 시간의 거래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던 종목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 댐 건설에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일부 주민들은 주민 피해와 희귀 동물의 서식지 피해 위기를 주장을 하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련된 소식이 오늘 다시 수급 빠지고 있는 그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올랐던 시멘트 그리고 레미콘 관련주들도 다 같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상승 많이 보여줬던 우원개발과 남광토건도가 5.5%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화공영도 5.3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 시멘트였던 강동 CNL도 3.61%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상승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3.6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였던 SG도 1.42%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딜사이트 S의 전민주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양시장 지수 흐름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자, 이제 오전장으로 먼저 보자면 사실 긴축 완화 기대감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을 줬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에 따른 수혜를 받았다는 점도 사실이고 어제 하락이 무서웠던 이유가 단기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많이 걱정스러웠습니다. 5일선까지 부딪히고 121선까지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장이 좋지 않았고요. 외국인이 계속 판단하는 점. 상당히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반등하고 있죠. FOMC 회의 이후에 엔비디아가 12% 상승하면서 오늘은 반도체주들의 반등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강세를 띠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의 상승 마감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이 자리를 잡아주면서 반등을 줬습니다. 삼성전자가 85,000원대,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선으로 회복을 보여주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4%로 반등 출발했고 기아 또한 상승 출발로 자동차 관련해서도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 바이오 섹터에서는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2%가량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건 그동안 쉬었던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전력 설비가 오히려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전력은 하반기, 전선주는 2분기, 하회했던 3분기에는 단기 낙폭으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닥이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오늘장의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주가 또 오늘 약세를 보였지만 어제 초반에 약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추세로 돌렸던 게 또 조선주였는데요. 현대도 추세를 돌려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제약주 제외하고는 전 섹터 전부가 상승세입니다. 10시 이후에는 제약 섹터 또한 상승 추세선으로 돌려주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사실 이런 부분도 미증시에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전장에는 외인이 693억 원 순매수가 보였고 최근 수급 동향을 살펴봤을 때도 반도체였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회복, FOMC에 대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시장은 대체적으로 9월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흐름들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기술주들이 반등했던 요인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증시의 우호적인 여건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수급으로 반응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살펴보자면 먼저 반도체 섹터가 추가적인 수급 확대가 예상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수익으로만 6조 원이 넘었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 업황에서도 반도체가 호황기 진입에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AI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고 실적이 크게 개선하면서 전체적으로 HBM3 공급 확대에서 삼성전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쳐 상승세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반도체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오후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실적 위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회복 사이클이 기대가 되고 외국인의 수급과 실적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또한 동반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보단 보험, 은행, 기타 법인에서 수급이 들어와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을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오늘은 강보합 정도로 만들어줬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7월부터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섰었는데 개인은 하이닉스에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왔다는 점, HBM3에 대해 기대감이 삼성전자에는 좋은 자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력센터, 전선 섹터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구리 가격 상승에 전선주가 오전장에는 또 강세를 보여줬고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전선주의 강세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대해 하마스 지도사 암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구리 가격이 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후장에도 전선에 대한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전선 섹터인 LS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LS 에코에너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조정 기간에 있던 일진전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사실 전선 관련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적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후장에서는 실적 위주의 포트폴리오 압술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섹터 확인해 보시고요. 또 반도체 섹터 수급 확대 되는지와 외국인 수급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분석 와디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과 또 이야기 나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식투자연구소의 곽영훈 대표님과 하이투자증권 염정 차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통제되는 건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향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간결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업계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가 좀 더 강화되는 건 아닌가 우려감들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추가 통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반도체 섹터의 최근 흐름은 7월 한 달의 흐름은 좋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미국의 뭐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반등이 크게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반도체 섹터 전반에 대한 약간의 좀 거품론이라거나 그렇죠.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대중 그 무역 제재에 대한 부분이 좀 우리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고 마이크론 등 이제 반도체 업체들에게 중국에 대한 공급 제한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의 재집권 시에 기존의 반도체 집법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주었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스크래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북미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투자 역시도 사실 좀 지금은 좀 재검토하는 시점, 다소 조금은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고점 논란이 반도체 섹터에는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기업 보조금 상처 좀 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시점은 좀 재검토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돌다리 두들겨 보자라고 좀 보신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기업의 HBM 공급에 대해서 이제 공급이 막힐 경우에 실적 타격 크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세요, 타격이 대표님? 크겠죠. 네. 당연히 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거니까 실제 타격이 크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뭐 D램 뭐 이런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 가속기인 H20 칩에 HBM3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면 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반기에 HBM 쪽으로 또 성과가 더 좋게 나올 것이다. 점차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규제가 내용이 나와준다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또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그래도 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사실 그 대중국 제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중단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핵심 내용 그겁니다. 뭐 일본이라든가 네덜란드, 한국 등 동맹국이 이 규정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 이제 제재를 계속해서 제재한다고는 하지만은 동맹국과의 갈등을 피해려는 의지 표명이라고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이 내용에 국한돼서는 보고 있지만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저는 뭐 아직은 뭐 그렇게 염려할 단계는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뭐 그런 것들은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래도 일단 규제가 나오면 실제로 영향은 가긴 갈 거다라는 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I 필수제로 꼽히는 게 또 HBM인데 여기에서 중국 기업이 좀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기 때문에 미국과도 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나 앞으로의 또 보면 미국 통제 가능성 좀 달라지나?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HBM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HBM 시장이 초기에는 거의 독점적인 기업들이 흐름이 좋았었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장비업체로는 한미반도체. 네. 너무 좋았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최근에는 좀 하향 리포트가 나왔던 사실은 이제는 HBM 시장에 대한 다른 기업들의 투자와 그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갈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되면은 독점이 독과점에서 이제 양분되는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뿐 아니고 중국에서도 HBM 시장을 타겟팅해서 특히나 이제 이런 대중국에 대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빠르게 이제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자본력과 그쵸, 그리고 돈으로. 그에 따른 사이즈가 워낙에 좀 크기 그쵸.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에서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을 빠르게 높인 것처럼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기업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HBM 시장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한 대비는 우리 시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HBM 시장과는 좀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금력에서는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정부도 그렇게 강력하게 정부 지원해주겠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중국 정부의 HBM 시장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면 우리 시장도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좀 우리가 차선책 대비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또 피드백을 주신 건데요. 이 부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칩스법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좀 현재 흔들리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칩스법도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비판이 좀 있다 보니까 법안 폐지 시에는 국내 반도체 주들 야, 또 이거 타격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항상 여기 고래 싸움에 항상 새우 등이 터지는 건지 곽 대표님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이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은. 네네.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40억 달러, 61조 원 투자를 미국 쪽에 하면서 보조금을 9조 원 정도 받기로 한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조 4천억 투자하기로 했고 현재 상무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는 상태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다시 또 대통령이 된다면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대한 폐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오늘 속보로 보면 7월에 반도체 수출 112억 달러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란 아주 좋은 소식이 네. 마침 바닥권에서 좀 들어와서 반도체 섹터들이 흐름 좀 좋게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정책적인 측면에 의해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나 방산이나 또 뭐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의 업황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조금 정책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디램 관련돼가 낸드 뭐 사이클 이런 게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올해는 뭐 어느 정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연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사이클이 조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 내용 자체는 칩스법에 대한 내용 자체는 네. 뭐 긍정적이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든가 당장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그 의견이 좀 나왔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가 어제 갑자기 자세를 또 바꿔가지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탑픽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참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지금 상태에서는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죠. 그런데 좀 못 올라와 줬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예,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칩스법만 좀 본다면 반도체 급락 영향은 있겠지만 뭐 급락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IT 투톱을 봐야 할 때지 너무 보수적으로 볼 건 아니다. 업황이 깨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좀 한 표를 던지신 것 같네요. 이어서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가 나와서 실적 호조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주가 전망에 가장 주목해야 될 반도체 이슈 딱 하나만 뽑는다면 뭐가 있을지 일단은 염정 사장님 알려주세요. 네, 뭐 한 가지로 이야기하기 사실 좀 어렵죠. 어렵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우리 시장을 사실 좀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네. 중요한 부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뭐 1, 2개월 내 HBM3에 대한 부분이 엔비디아 쪽에 대한 출하가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네.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대감, 실망감이 계속 공존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좀 횡보하는 구간에 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HBM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가 조금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최근의 하락 그리고 최근에 사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어요. 네. 미국의 AI 반도체 종목들, 기술주들, 빅테크 종목들의 어제의 반등이 어떤 의미일지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정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닌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지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거품론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두 반도체 투탑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 그리고 11월 대선까지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도 섹터, 반도체 섹터 또는 그 외에 나머지 섹터들의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빅테크주들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거품에 대한 부분, 단기 고점에 대한 조금 다소 과도한 부분, 그리고 미국 대선의 영향까지 일단은 앞으로 2, 3개월 동안에는 좀 그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얘기를 해주신 게 AI 반도체 섹터 내 조정 구간 좀 돌입됐다라는 이슈도 봐야 되겠고 미대선에 따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IT 투톱에 대한 또 메리트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소외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외 것으로 좀 본다면 추가적으로 한 종목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 사실 조금 어려운데요. 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뭐 장비 업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사실은 SK하이닉스의 하락폭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장비 업체들의 조정이 사실 좀 상당히 큽니다. 뭐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주가가 좀 급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뭐 장비 업체들 HPSB 같은 종목들도 사실 조정이 좀 깊어요. 온디바이스 종목 대표적인 뭐 가온칩스, 오픈대치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5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점으로 좀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은 반도체 쪽은 큰 틀에서 일단은 말씀드린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지 지금은 한 종목 두 종목을 사실은 좀 따지면서 볼 때는 접근하기에는 아니다. 지금 좀 아니다 좀 관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빅테크 종목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갈지 좀 전략을 그때 잡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럼 곽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있는지 마감장 담아봐야 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마이크론, SK하이닉스, 기가비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곽 대표님의 원픽 종목 뭘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시장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향후 어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외 반도체 소부장을 보자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있긴 하지만은 지금 터치하기에는 너무나도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어제 전일에 일본의 금리가 0.25% 네.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과 해결 관련이 되냐면은 그 엔켈이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여부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최근에 엔켈이 자금의 청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렸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25%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나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삼성전자도 반등을 하고 SK하이닉스도 반등을 하고 엔비디아도 반등을 했죠. 물론 AMD의 어떤 상승도 있긴 하죠. AI에 대한 어떤 반도체에 대한 AI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조금 부정에서 다시 긍정으로 바뀌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좀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은 일본 증시의 급락입니다. 일본 증시 급락인데요. 일본이 금리 인하 단행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현재 148엔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봤습니다만은 좀 급하게 만약에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본 증시에서 그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영향이 크게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좀 강세 강화가 좀 이렇게 엔화 자체 가치가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통상 148엔에서 155엔 정도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그 전망 자체가 맞는지를 그 부분이 잘 들어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급격하게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건 타격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기준에서 삼성전자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투자 포인트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HBM 쪽에서 D램 쪽에서 수익을 남기느냐는데 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하반기 전망이 HBM이나 DDR5나 서버 SSD에서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아마도 콜 테스트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긍정적인 어떤 전개가 된다면 파운드리 쪽에 사업의 역량이 더 집중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또 선택했냐 하면은 만약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엔캐리 자금들의 움직임의 자금들의 어떤 변화 움직임, 청산
부동산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주가가 전반적으로 움직인다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변동성이 적다라는 측면에서 굳이 매수를 한다면 삼성전자가 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스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게 큰 타격은 좀 있지 않을 거다,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좀 매력 있게 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렇게 자금 청산의 움직임, 이런 변화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볼만한 이슈, 저희 어떤 내용으로 다뤄서 얘기할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 집값만 난리인데 이 건설업 랠리 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최근에도요 보면은 그 동탄 그 청약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셨어요? 저는 했습니다. 저도 하셨어요? 했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 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네. 가진 자의 여유인가요? 네. 어쨌든 뭐 무주택자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무순위 청약이랑 무순위라서 상관도 없습니다. 무순인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탄의 이 지금 청약으로 다들 최근에 또 열기가 뜨거웠는데 이만큼 서울과 또 경기권의 집값만 난립니다. 근데 건설업에 대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상황인데 대형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은 되게 악화되고 있다.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업황 반등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사장님, 이걸 좀 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데 이제 사실 건설업 같은 경우가 최근 뭐 한 2, 3년 지간이죠. 건설업에 대한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좀 좋지 못했고 불황이었고요. 뭐 최근에는 주택 가격이 좀 상승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고금리로 인해서 사실 주택 시장도 좋지 못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메리트, 투자 메리트라든지 시장의 관심도는 사실 현저히 좀 떨어졌는 네. 상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몇몇 종목, 업황 전체가 지금 아직까지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부분이고 시장 전반에 어떤 자금난이 해소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업종의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종목별로 2분기 실적이라든지 종목별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으로 종목별 접근은 좀 가능하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 중심의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개별적인 모멘텀 중심으로는 최근에 종목에 대한 좀 선별적인 움직임 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GS건설이 7월 중순 이후로 지금 15,000원대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 거의 뭐 한 30% 가깝게 상승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근 한 2, 3주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폭이 비슷하게 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였었죠. 그와 관련해서 한번 뭐 음봉이지만 네.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고 지금은 조금은 좀 이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이 좀 해소된 상태지만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는 시장에서는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그 외에는 지금은 좀 아직까지 업황 전체에 대한 개선은 좀 우리가 말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황 전체가 좀 뭐 이렇게 활기를 돈다는 건 좀 무리로 봐야 될 것 같고 선별적인 움직임들, 개별적 모멘텀으로 대형주 위주로는 일단은 건설 쪽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투자 메리트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악화됐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좀 더불어서 이제 건설주 하면 전망은 항상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불황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하나는 그래도 반등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건설업에 대해서는 뭐 장밋빛도 있지만 오히려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 엇갈리는 전망은 늘 건설업에서 나오는 걸까요? 일단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 있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극도로 좀 그 부진했던 부분이 뭐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가 서울 부동산 중심으로 한 어떤 가격과 거래량의 어떤 회복 추이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관심을 좀 불러올 수 있는 요소는 네. 충분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또 하지만은 현재 지금 이 대부분의 이 건설 관련된 기업들이 보면은 주택 원가율 부진이라든가 현금 흐름의 어떤 악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다 많이 연초에 우리 주식 시장을 사실 좀 많이 염려시켰던 작년에도 염려시켰던
부분은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진한 분양 성과라든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히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상태죠. 그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지난번에 보면 약간 트라우마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네요. 좀 틀어막은 그러한 느낌이 사실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주가가 회복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불안감이 철저하게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ROE라고 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만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어떻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양의 의지가 또 나오겠지만은 지금은 좀 관련주들이 올라가고는 있죠. 네, 네. 올라가고는 있는데 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저는 좀 지켜보고 특별히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만 저는 좀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에 대한 거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서울 중심으로 가격들이 오르니까 그건 좋은 건데 불황이 지속될 거다라고 우리가 보는 건 가장 큰 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감의 해소가 아직은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쓰는 게 사실 건설주인데요. 지금 앞서도 우리 곽 대표님께서 관련주들 좀 오르가고 있어요 라고는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업황 회복까지도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볼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시각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건설업에 대한 적극적인 뷰는 좀 드리기가 보수적입니까? 좀 보수적으로 네.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건설업에서 이제 종목별로 일단 사업 분야가 그러니까 국내 내수 주택 쪽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 플랜트라든지 해외 수주 쪽에 대한 그쵸. 부분으로 나눌 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주택 쪽은 앞서 말씀하신 듯이 PF 자금난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국면이고 특히나 이제 지방 중심으로는 여전히 지금 분양 시장이 좋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국내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은 이에 대한 실적 개선이 좀 빠르지 못할 것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사실 원자재 가격이 한번 오르면은 내리기 쉽지 않은 어렵죠. 상황, 네. 어려운 부분이죠. 그에 따른 사실 마진이 상당히 축소되고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적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가기 좀 어렵고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을 좀 봐야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뭐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에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에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업황에 대한 부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황에 대한 부분보다는 종목별로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그나마 조금은 좀 수익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전략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좀 오늘 또 마감 전에 담아볼 만한 종목들 또 뭐가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히림, 남아토건, 한미글로벌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원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데 염 사장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뭐 앞서서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보면은 종목별로의 사실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죠. 네, 뭐 원전 관련 종목도 있고 그리고 재건 관련된 종목도 있고요. 여기서 저는 그나마 좀 보게 되면 GS 건설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수주 금액이 일단은 신규 수주액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수주액 자체가 40% 정도는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진다거나 추가적으로 업황이 좀 빠르게 개선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사실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은 그에 대한 부분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거나 네. 금리 인하가 실제로 돼서 주택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부분들 동반하는 시기 적어도 3분기 이후는 좀 돼야지 종목별로 제가 좀 원픽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좀 시기상조 관망에
스탠스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이후가 되어야지만 좀 건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곽 대표님 여기 좀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아니다. 다른 거 좀 볼만한 거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보는 기준에 따라서 틀린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잖아. 아하. 예, 그런 측면에서 보고 네.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종목이 몇 가지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 GS건설, 하나는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 세 가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HDC 현대산업개발을 보고 있는데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지금 과거에 인적 분할을 2018년도에 했거든요. 그 이후로 해서 주가가 완전히 고점 대비해서 8배인가 빠졌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한 100% 좀 넘게 15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인적 분할 후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 하나. 네. 두 번째는 최근에 분양에 대한 실적이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래도 기대감이죠.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과 우크라이나 재건에 따른 네. 이 건설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집중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현재 지금 가장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종목이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N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뭐 HDC 현대산업개발을 지금 오늘은 수급이 조금 매도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기관들이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되고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고점 네. 대비 절반 이하로 빠져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싸고 실적 좋고 금리나 기대가 괜찮다라고 해서 HDC 현대산업개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